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강화도 얘기 좀 한번 잠깐 해볼까요? 강화도에는 이제 고속화도로가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진출입 교량이 현재는 두 개죠. 근데 이제 앞으로 두 개가 더 생겨서 네 개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오늘은 원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강화 계양에서 이제 강화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풍무 IC 진출입로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전용 고속화도로라고 그래죠. 그래서 이제 영종에서 강화까지 해서 서해평화도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종에서 신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년 후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신도서부터 이제 강화까지 이제 또 도로가 놓이게 돼요. 다리가. 그러면 이제 요 다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양에서 강화 가는 민자고속도로 있죠. 보통 강화대교를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바로 아래에서 이제 또 다시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리가 이제 고속화도로에 다리가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전용도로는 대교 다리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다리하고 그 다음에 영종 신도에서 이제 연육교가 놓이는데 신도에서 강화까지 가는 연육교가 또 놓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서해 평화도로라고 하는 건데 영종에서 강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종도에서 신도까지는 이제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도에서 이제 어디냐면은 강화에 가면은 길상면 아시죠? 그게 이제 선두리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두리로 이제 곧 이제 다리의 그 교량 연결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영종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강화 가는 다리에 1단계 구간에 신도까지 가는 구간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제가 화면 보고 뭐고 강의하다가 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나머지 구간 인천에서 개성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성은 나중에 친다 하더라도 요게 어디냐 신도에서 이제 길상 선두리까지 이제 도로 개설 이제 그러니까 교량 개설이죠. 그래서 길상면의 선두리라고 그러는 걸 잊지 마시는 게 왜 그러냐? 현재 무슨 업무가 추진되고 있냐? 현재 904만 평방미터로 해서 273만 평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무산된 거 무산됐는데 알아요 저도. 근데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 5일서부터 이게 선거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면은 2021년도에 강화군에서 사업 무산을 발표했다가 이제 다시 재추진하는데 최근엔 뭐냐면은 이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게 너무 면적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면적을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금년 말 안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도에서 그 강화의 길상면 선두리 쪽으로 바로 교량이 이제 다시 재착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유념해서 길상의 선두리라고 그러는 거를 유념해서 보시고 나머지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모두 뜰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뜨는 건 전국에서 우리 토지대학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다가 이렇게 해서 해설한 자료가 나오면 이건 토지대학에서 유일하게 만든 자료구나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이제 몇 번 이제 요번에 새롭게 어떻게 편성을 했죠. 어떠하세요? 소문대로 또 아니면 제가 이제 자화자찬한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 분석 모임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젠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IC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거 가려면 233곳의 IC예요. 그런데 그래서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이제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개발 자료가 올라갈 테니 구독하고 좋아요를 한 번씩 누르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본격적으로 계양 강화 고속도로에 오늘은 첫 번째 풍무 IC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한 과정인데 뭐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강화 IC, 월곶 IC, 서암 통진, 그 다음에 통진 쪽에도 사실은 IC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2 외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천 IC, 강정 IC, 풍무 IC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아이코, 요거 제가 잘못 써놨네. 강정이 아니고 감정 IC입니다. 감정 IC. 죄송합니다. 감정 IC인데 강정 IC라고 그래놨네요. 가장 중요한 게 감정 IC 다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어떻게 되냐? 요거를 묶어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감정 IC와 양천 IC를 묶어서 해서 다음번에 해드리고, 나머지를 또 다음번으로 해가지고 3번에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현재의 상황, 오늘 녹화한 날짜가 4월 30 날짜인데, 이 날짜에 자, 금년도 상반기에 6월까지 어떻게 되니까 도로 구역에 대한 결정 고시 예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는 여러분이 이음지도나 아무 데를 가더라도 IC가 안 나와 있어요. 결정 고시되질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결정 고시 해드리잖아요. 결정 고시, 죄송합니다. 미리 뭐냐면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가 또 이 내용을 갖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라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각으로 보셔야 돼요. 제2 외곽 순환도로, 제1 외곽 순환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김포 강변으로 해가지고 강화 많이 가셨죠? 올림픽 도로.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 있죠? 이 사각 안에는 현재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특지개발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30만 명이 더 추가 유입 예정이고 유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냐? 검단 신도시가 18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컴팩트 시티라고 우리는 한강2 여기가 11만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만 합쳐도 29만 명이에요. 이게 공공만 지금 30만 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아시죠? 이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에서 강화를 가는 도로가 이게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 도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풍무 IC에서 나오게 되는데, 풍무라고 그러는 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풍무라고 그러는 것은 김포시예요. 그런데 자, 이 풍무라고 그러는 것이 계양구 오류동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인천광역시에서 나오게 되면서 풍무 IC 이름을 붙여놓게 됩니다. 그럼 왜 이쪽 지역이 바로 뭐냐? 검단 신도시가 되는데, 검단 IC라고 그리질 못하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강화가는 김포 죄송합니다. 영종도 공항 가는 고속도로 있죠? 공항 가려면 영종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죠. 거기에서 계양 IC, 검단 IC를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 IC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풍무 IC라고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상 지번은 어떻게 되나?
계양구 오류동 150의 4번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근거 자료는 이걸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의 95% 이상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년 상반기에 결정고시가 된다라고 그러면 지번이 150의 4번지에서 왔다 갔다 옆번지나 좌측이나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지금 얘기한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풍무IC가 되는 거예요. 그럼 풍무IC는 어떻게 보셔야 되나? 요 도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단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요게 풍무지구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쪽은 김포시, 아래쪽은 인천광역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서 어느 IC라고 해서 오류 IC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지역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풍무IC라고 이제 현재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거는 유연사거리라고 그러는 걸 꼭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 되나? 여기는 검단 신도시만 인구가 19만 명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이 아니고 검단 신도시 자체에만 인구가 19만 명이 들어가게 한 게 19만 명 그러면 뭐예요? 안성시 인구입니다. 안성시 인구를 몽창 봐가지고 검단 신도시에다가 들어가서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에서 서로, 또 서에서 또 동으로, 이 가는 도로가 제일 대표적인 게 원당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당대로의 출발점이 어디냐? 유연사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사거리 우쪽은 김포의 풍무지구, 아래쪽은 원당지구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유연사거리 니코로 판교라고 그랬죠.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판교나 그 다음에 분당 신도시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입구가 판교 IC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19만 명의 검단 신도시를 들어가는 제1의 진출입로가 어디다? 지금 얘기한 유연사거리다. 거기에 I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근데 엄청 중요한데 이 내용을 봐보세요. 이 지역 일대는 전부가 뭐냐?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배우셔야 돼요. 그린벨트를 풍무IC를 알려면, 진출입로를 알려면은 그린벨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린벨트를 알 때는 여러분이 이 지역 계양구 오류동 150의 4번지 이 일대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음지도에서 보면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린벨트에서는 절대 용도 지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입니다. 그린벨트는 무조건 자연녹지 지역으로 나오는데 용도 지역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자연녹지 지역으로 놓았지. 그린벨트를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춘향이 동네, 변사또 동네, 몽룡이 동네라고 그러는 거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린벨트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풍무IC 나오는 주변에는 춘향이 동네도 있고 이몽룡이 동네도 있는데 변사또 동네만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는 그린벨트 지도인데 이 그린벨트 지도는 네이버 아니야 무슨 지도를 검색하더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서부터 그린벨트 특강 때 이제 알려드려놨지만 별도로 그린벨트 특강할 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 키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대형 반도체 수도권 개발 지도예요. 그 다음에 요것이 금년도에 나온 고속도로 IC 233곳에 대한 미리
미리 지금 얘기한 결정고시 되기 전에 나온 책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엄청나게 큰 책자인데 이게 총남이 된 거예요. 이건 수도권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수도권에 개발된 내용이 3,000개가 올라가 있어요. 요거 3개 합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강의해드렸어요. 분석 모임에서 했는데 검안시라고 하는데 검단 한강 신도시 이 개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컨설팅 서비스 이 모두 다 해봐야 10만 원뿐이 안 됩니다. 10만 원뿐이 안 돼요. 10만 원을 지금 얘기한 010-7233-8061로 여러분이 그 보내는 송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드시 주소를 넣어놔주세요. 저희는 사실은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수익금은 전액 미얀마 지진에 대한 성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성금을 모아가지고 제가 학교를 하나, 둘, 3개를 지어줬습니다. 알겠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 갖다가 하시는데 동참하셔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테니까, 자, 이러한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